지금도 보셨죠? 블라인드 코너인데 차가 서 있죠. 그러니까 블라인드 코너에서는 감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땡기고 싶다가도 저 뭐 있을지 몰라. 근데 여지 없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이걸 겪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니까. 3개월 동안 미라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든 생각이,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앞으로의 뭐 장래 희망은 어쩌고 저쩌고, 뭐 얼만큼 돈을 모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몸이 아파 보니까 정말 딱 드는 제 소원 한 가지는 그거였습니다.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가고 싶다. 내 스스로. 이렇게 침대에서 기저귀 차고 싸는 똥이 아니라 마음 놓고 좌변기에 앉아서 정말 마음 편하게 한번 똥 싸고 싶다. 끔찍한 일들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가급적 시내 주행을 하지 말라. 아까 제 사고 얘기를 쭉 들어보셨겠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시내입니다. 음료사, 택시. 시내로 들어가면 사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차들이 바이크를 그렇게 배려하지를 않아요. 저는 100km 이하로 항상 바이크를 타고 안전하게 탑니다. 본인 생각이세요. 본인 생각. 만약에 어떤 분이 60km, 70km로 항상 시내 주행만 하고, 저는 150km 이상으로 이런 시외곽 쪽으로만 좀 째면서 달린다고 했을 때 1년을 그렇게 타면 누가 사고률이 더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내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5번의 사고에서 딱 한 번 제 실수, 나머지 4번은 전부 타인에 의해서 난 사고입니다. 그래서 바이크한테 방어운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이크가 무서운 거예요. 방어운전을 잘 하면 되지 않느냐? 맞죠. 방어운전 잘 해야죠. 예측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측하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사고의 확률은 확실히 시내 쪽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단적이지만 사고를 많이 줄이고 싶으시다면 확률을 시내 주행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출퇴근을 바이크를 타고 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하시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최대한 조심해서 타셔야 돼요. 계속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 방어운전이죠. 좀 스트레스 받고 내 몸이 피곤하고 이러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바이크를 레저용으로 타시는 분들이시라면은 가급적 루트를 짤 때도 시내 주행은 최소한도로 피할 수 있는 루트를 짜세요. 제 영상에도 보면 거의 시내 주행 영상은 없죠. 될 수 있으면 바깥으로 외곽 쪽으로 빨리 뻗어나갈 수 있는 도로를 저는 선택합니다. 시내 주행은 저 아직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두 번째, 될 수 있으면 야간 주행을 하지 마라. 반바리를 하지 마라. 제 마지막 사고 밤이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호를 무시하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간땡이가 부어져 갑니다. 바이크 라이더도 그렇고요, 그 라이더를 제외한 다른 차량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요, 저는 신호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쪽에서 주황색 불에서 이제 빨간색 불이 바뀌어요. 그럼 저는 멈춥니다. 저는 멈춰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 신호를 지켰는데 뒤에 오는 차량들이 안 지킵니다. 이 새끼가 이거. 그러면 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치고 나가는 거죠. 숱하게 겪어봤습니다. 이런 경우. 다행스럽게 제가 옆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백미러를 보고 다가오는 게 심상치 않아서 저도 그냥 바로 같이 출발을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전혀 멈추려고 하는 기색도 없이 그때 질주를 하더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무조건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당신의 목숨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행동하세요. 무조건 과속은 나쁘다? 그러면은 옆에 큰 덤프 트럭이 와서 내 옆을 위협 운전을 하는데, 그러면 그 옆에서 계속 달리실 거예요? 큰 차들 옆에서 달리시면 주행풍 얼마나 센지 아시죠? 오래된 노후화된 트럭들 그 타이어 그 펑크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버스든 큰 트럭이든 큰 차량이 내 옆에 있으면 속도를 줄여서 아예 그 차량들을 먼저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속도를 내서 빨리 토크감 있게 속도를 내서 그 차를 지나치세요. 그게 더 안전한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앞에 큰 트럭 레미콘이 깜빡이를 켜고 지금 들어가고 있질 않죠. 바로 옆에는 저는 안 붙습니다. 차라리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지나치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속도를 내려고 하면 여기 80km 구간인데 내가 땡기면 나 90km 100km 되는데 그 위반이잖아.
아 진짜 답답한 소리 하시네. 그 교통법규 그래 중요한데 그거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까? 본인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방어운전이라니까요. 사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방어를 하라는 겁니다. 예측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고 이후에 될 수 있으면 반발이는 하지 않습니다. 시야 자체도 아무래도 낮보다는 좀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가 빛번짐도 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낮에 인식하고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피할 수 있는 게 만약에 200m라 그러면 밤에는 한 제가 아무리 봐도 한 50m 70m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는 겁이 나요. 여름같이 더울 때는 낮에 타는 것보다 밤에 타는 게 훨씬 시원하고 자유롭고 좋잖아요.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이 바이크를 어떻게 다시 타게 됐는데. 저는 이거 오래오래 타고 싶어요. 대신에 한번 탈 때 저는 재밌게 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하게 타는 것과 재밌게 타는 거의 그 중간 줄다리기, 그거를 잘 하시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를 또 재밌게 탈 수도 있어요. 안전수칙만 지킨다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절대 나 외에는 믿지 마십시오. 바이크 예측 운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도로로 나왔어요. 제 주변에 차들이 많겠죠. 앞뒤로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1차선을 달리고 있다고 하면 옆에 2차선에 다른 차량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둘이는 지금 한 1, 2분간 계속해서 각자의 차선에서 오랫동안 같이 달리고 있어요. 쟤는 계속 2차선으로 갈 거야. 나는 1차선으로 가는 거고, 쟤는 그럴 거야. 2차선으로 갈 거야. 이런 예측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측 운전이 중요한데 상대방을 믿는 예측 운전을 하지 마세요. 쟤는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측을 하시더라도 걔를 불신하는 예측을 하세요. 아니, 쟤 지금 2차선에 있지만 갑자기 쟤 깜빡이도 없이 들어올 수도 있어. 호라일 수도 있어. 미친놈일 수도 있어. 김여사일 수도 있어.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 땡겨서 갑작스럽게 튀고 나갔을 때 내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저 차가 만약에 내 오른쪽으로 끼어든다 하더라도 내가 반사적으로 바이크를 움직여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속도인지를 그건 본인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움직이세요. 그것도 자신 없으시면 그냥 계속해서 나란히 가다가 그 차가 내 오른쪽으로 이제 완전히 지나갔다고 생각할 때 나가시면 됩니다. 절대 남을 믿지 마세요. 그리로 안 갑니다.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앞에 택시가 있는데 갑자기 택시 들어왔대요. 손님 태우겠다고 갑자기 들어가죠. 놀랬어? 심지어는 저랑 같이 막 같은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다가 혼자 섭니다. 이런 씨발 새끼를 봤나. 놀래서 갑자기 저도 이제 급브레이크를 꽉 잡는 상황이 되죠. 왜 샀는지를 보면 손님 태우는 거예요. 얘 이제 족같은. 아니, 손님을 태우려면 이렇게 있다가 좀 갓길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우고 타든가. 그쵸? 택시는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세웁니다. 지 맘대로 서요. 지 주차장이고. 여러분 의도대로 상대방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평상시에는 사람을 믿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도로 위에서 여러분들이 바이크를 타고 계실 때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실력의 70%만 타십시오. 본인의 실력을 가장 잘 압니다. 어디 가서 허세 떨 수는 있어요, 여러분. 아, 내가 소식적이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근데 그렇게 말하시고 허세를 떠시는 분들도 그 말하는 순간 본인 스스로는 아세요. 그런데 그런 허세든 아니면 진짜 실력이든 본인이 제일 잘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잖아요. 남한테 보이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본인은 본인 실력을 아니까 본인 실력에서 70%만 타라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능력치가 만약에 뭐 제 안에서 100이라고 칩시다. 저도 가끔 운문대면 이런 데 코너 타러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 제 실력의 100%를 안 탑니다. 왜?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뭐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나서 누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모래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주변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100%를 탄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미친 짓이에요. 저는 일단 도착하면 TC 자체를 제일 높은 단계로 세팅을 해놔요. 이 실력하고 상관없이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날 몸 컨디션도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여보면 압니다, 본인은. 자, 그날 컨디션과 본인의 실력을 다 감안해서 70%만 타시란 얘기예요. 아무리 오버해도 80%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버하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실력에 100%를 쏟지 않고 한 70% 정도만 유지를 하는 그 단계를 잘 훈련을 하시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크를 재밌게 타는 법과 바이크를 안전하게 타는 법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잘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매번 내 실력의 70%만 타면 재미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절대적인 자기 실력을 높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실력 자체가 100에서 변함이 없는데 내 한계만 자꾸 높여가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타고 싶으시면 나는 무조건 100km만, 나는 무조건 150km만, 나는 어차피 직진 위주인데 뭐 이렇게 뭐 행오프 그런 거 뭐하러 해? 배울 필요도 없어. 하지 마시고 배워보세요. 문돌기도 연습해보시고요, 슬라롬 연습도 해보시고, 무릎도 한번 대어보시고 해보세요. 뭐 맨날 그거 타러 가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바이크의 한계랑 자기 몸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치를 알게 되면 색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재미를 알았다고 해서 그 재미만 추구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재미가 있는 세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는 하시라는 거예요. 알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하는 거랑 못하면서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번외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지금 코너 들어가는 데서 코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속도를 줄이겠다고 혹시 이렇게 클러치를 잡으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지금 봐봐요, 이렇게 잡았거든요. 큰일 납니다. 클러치 잡는 거 아니에요. 변속하더라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코너가 들어가서 내 바이크가 기울이고 지고 있는 순간에는 클러치에 손 대지 마세요. 동력이 끊긴다는 얘기는 타력으로 그 속도로 그대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생각보다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속도 줄이겠다고 이러고 가는 거죠. 이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미친 겁니다 이거. 빨리 죽어. 방금 보셨죠? 이게 만약에 속도가 높으면 큰일 나요. 그대로 흘러가서 박습니다. 근데 안 박으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또 브레이크를 잡겠죠. 그럼 바이크가 쓰면서 또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서는 가급적이면은 클러치도 손대지 마시고 브레이크도 손대지 마세요. 이게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는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는 거를 배우셔도 됩니다. 자, 보통은 이제 코너에서는 브레이크에 손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코너에 들어가서 여기 보셨죠? 이렇게 있죠?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코너가 여기 이미 중간쯤인데 여기서 잡으면 안 됩니다. 트레일 브레이킹의 원리는 뭐냐면 가기 전에 앞쇼크를 죽이는 거예요. 이 쇼크를 누르는 거죠. 휠 베이스가 길어졌던 게 쇼크가 눌리면서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잡으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잡으면서 이제 들어가서 눕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았던 브레이크를 오히려 코너 중반 쪽까지 잡고 있다가 서서히 풀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3단이죠. 누릅니다. 2단입니다. 지금 브레이크 잡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샥이 눌리면서 더 날카롭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브레이크를 안 잡고 쑥 들어갔다가 갑자기 코너가 나오는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기서 잡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너 중간에 브레이킹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코너 진입 전에 이미 브레이킹을 시작해서 계속 지그시 잡아주고 있던 거를 힘 분배로 보면 들어갈 때 이 최대치가 5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5를 잡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들어가면서 5, 4, 3, 2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너 이제 중간이 끝나고 이제 벗어나는 시점에서는 브레이킹을 풀면서 스로틀을 감는 거죠. 이렇게 브레이킹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안전하게 타시는 법을 아시려면 브레이킹 연습을 자주 하십시오. 자기 바이크의 브레이킹의 한계 능력치, 담력 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어느 정도에서 잡히는지를. 초반에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시면 그때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연습해 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초반에는 그렇게 미세 컨트롤이 안 될 거니까 너무 맹신하고 쓰지는 마세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차근차근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트레일 브레이킹은 어떤 분들은 이건 서킷에서만 쓰는 용도다, 일반 공도에서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땐 공도에서 익혀야 되는 기술이 아닌가 싶어요. 위험한 순간이 튀어나올 수 있는 확률은 공도가 압도적이잖아요. 알아두면
언젠가 한 번은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써먹을 수 있어요. 그 위급한 순간 한 번에 써먹을 수 있다면 배워둘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차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깜빡이를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탁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특히 바이크 타시는 분들 중에요. 자동차도 그러시는 분들 많고요. 그런데 바이크를 타실 때는 정말 이런 운전 습관 버리세요. 자, 지금도 오른쪽으로 만약에 가고 싶다, 백밀 한번 쓱 봅니다. 없네? 깜빡이 넣고 휙 갑니다. 마치 이 와리가리 하듯이요. 봐보세요. 또 있다가 휙, 이렇게 하지 마세요. 갑작스럽게 뒤에서 뭐가 날아올지 모릅니다. 같은 바이크들도 뭐 200km 이상을 쌩 하고 달리는 바이크는 좀 전까지 제 백미러 시각에 없다가 이제 하고 들어가야지 하는데 쉔! 씹새끼? 절대 갑작스럽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주변 모든 상황을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 외에는. 저 같으면 어떻게 들어갔냐고 하면 이렇게 있다가 이쪽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깜빡이를 넣습니다. 넣고도 바로 안 들어갑니다. 바로 안 들어가요. 타이밍을 줘요. 앞차든 뒤차든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휙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만약에 닥치면 제가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요. 은근히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습관을 익혀두시면 날 수 있는 작은 접촉사고도 피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단계에서는 바이크 동호회 활동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주 뭐 자제하라고까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 동호회 위주의 활동을 하시는 건 정말 비추입니다. 후보분들 아직 라이딩 기술과 브레이킹 능력과 그 다음에 가속감이 몸에 다 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동호회에 나가면 잘 타시는 분들 뒤에서 따라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간격이 벌어지면 초조함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그 페이스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의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가급적 본인의 실력과 맞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걸 추천드리고요. 심심하고 재미없으시다면, 그리고 혼자 떠나는 게 겁이 나고 부담스러우시다면 가급적이면 같은 비슷한 배기량과 맞춰서 투어를 다니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초보분들을 동호회 활동으로 영입해서 같이 투어를 떠나시는 경력자분들, 제발 부탁인데 초보분들 그렇게 데리고 나가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좀 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책임질 자신이 없으시면 애초에 데리고 가지를 마세요. 기왕 어차피 속도도 안 맞고 배기량도 안 맞는데 데리고 나가셨다라면 뭐 본인들 코너에 넣는 데만 자꾸 급급해 하지 마시고 뒤를 자주 체크하시고 그 간격 유지 잘 해주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세요. 또 여러분들께 뭐 전해드릴 얘기가 없나? 간단한 건데 뭐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발 위치 있죠? 풋패그에 발을 놓는 위치, 일부 라이더분들 중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뒤꿈치를 그냥 올려놓고 발을 그냥 이렇게 늘어진 소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나 큰일 납니다. 이렇게 코너 딱 틀다가 뱅킹 센서부터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발 앞꿈치부터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발이 꺾이면서 진짜 말려 들어가요. 밑으로 꼬꾸라지면서. 그러니까 항상 라이딩 할 때 앞꿈치 발가락 쪽을 패그에 놓으시고 발 뒤꿈치 쪽으로 뒤에 힐가드 있죠, 그걸 이렇게 꽉 조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릎에도 힘이 들어가면서 니 그립이 자동적으로 완성이 돼요. 이 자세로 타세요. 이 자세로. 그리고 위에는 상체는 거의 힘을 빼세요. 지금 보시면 거의 손을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상체 힘이 빠지면서 위에는 별로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지 주행풍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밑에만 힘주고 위에는 쏘그리니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목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야 코너를 들어갈 때 만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꺾이지가 않아요, 손목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를 내리면서 딱 내려갈 수 있도록 손을 이렇게 말아줍니다. 스타일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저는 두 손가락 브레이킹을 해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이 브레이크 위에다가 항상 레버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둡니다. 언제 어느 때든 이렇게 걸 수 있게끔요. 도로 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우리의 천적들. 자, 1번 김여사, 2번 택시, 3번 관광버스, 4번 트럭.
이 네 부류는 운전하시는 분들을 다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상성이 안 맞아요. 저희랑은 이 바이크랑은 상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네 부류가 왔다 싶으면 그냥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그 마지막 하나가 누구냐? 바로 같은 바이크 라이더입니다. 맞은편 차선에서 오는 바이크 라이더는 우리가 손을 흔들면서 반감을 표시하는 우리와 같은 동족이지만, 우리와 같은 차선을 달리는 바이크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또 다른 대상일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동차선 추월까지도 해버리죠. 안전하게 오래 타는 게 잘 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재미를 찾는 거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들, 경험담을, 생생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카더라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것만 말씀드린 거니까 안전하게 지켜야 할 건 지키고 배워야 할 건 배우면서 재밌게 타시기를 부탁드립니다.